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 일동이 윤미향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이쪽으로. 여기다가 매치 쓰고 아니 저기다가 이렇게 쓰고. 저 이쪽에 잘 서요. 이렇게 그렇게 서고.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저기 이쪽으로. 옳지, 옳지 거기. 이렇게 놓아서 그냥. 기자분님들, 뭐 여기 아시는 기자분님도 있고, 우리가 문희상 국회의장 때 저쪽 본관 저 정론관에서 우리가 또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더우신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고지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 기자회견에서 정대협과 위안부를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자분들이 정대협이 뭐고 위안부가 뭐냐고 나한테 엄청나게 질의가 왔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모릅니다. 75년 전 해방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일본의 강제로 끌려간 우리 선친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하면은 위안부 할머니, 정신대 할머니, 노무자들, 또 전사자들, 사할린, 원폭 피해자,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일제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밝혔듯이 정신대는 일제 전범 공장에 가서 일했던 노무자들입니다. 그게 정신대 할머니들이고, 위안부는 이용수 할머니처럼 성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 유족들은 여기 오늘 들어오는데 8명 이상 못 들어온다 해서 못 왔는데, 여기는 노무자도 있고 전사자도 있고 살인도 있고 원폭 피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여기 다 유족들 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일제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 회원들입니다. 단체장들이고, 윤미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읽어가는 성명서 속에 일제 피해 당사자들, 우리는 당사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서 지금까지 남태평양 어느 바다 밀림 속에 잠겨서 뼈도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7년도에 정부에서 등록을 해서 전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23만 명. 여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세요. 70, 80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사위까지 하면요, 한 집에 유권자가 10명 이상씩입니다. 그럼 23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2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유권자가. 이거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박근혜가 다 해결해준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는데 탄핵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미향이가
자기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한일 관계가 풀리질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 여자가 우리들을 반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6개월 전에 작년 말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2+α 문희상법을 올렸습니다. 그 법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윤미향입니다. 당사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한 사람이. 왜? 문희상법이 통과돼서 한일 관계가 되면은 자기가 밥벌이 할 게 없거든. 한일 관계 되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밥벌이 계속 하려고, 모금운동 계속 하려고,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여기 문희상 국회의장실까지 찾아와서 아주 악질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윤미향 일당들이 문희상 얼굴에다가 오물을 끼얹고 이 국회 앞에서 이거 아주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이런 여자를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보냅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제 피해자를 다소나마 이해하고 우리들의 성명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가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성명서, 두 번째로는 사법부 윤석열 총장한테 보내는 성명서, 세 번째는 대통령, 행정부, 대통령한테 고하는 성명서, 이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우리가 성명서를 보내드리고 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여기가 국회니까 국회의장에게 고함. 여기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것은요, 저 뒤에 저 성명서가 전부 비치되어 있으니까 기자분들이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고함. 윤미향은 오늘 당장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참여하면서 국민에게 속죄하라. 무자비하게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이용하여 들어온 기부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치부해온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기자회견을 합시라고 미리 적어온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온 몸이 생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꼴불견인 작태로 모든 비리를 일관되게 아니요 또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비리를 부정하는 꼬락서리가 가관이로다. 모든 비리의 증거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주둥아리로 아니라고 외치는 소명이 뭐가 잘됐다고 감싸고 도는 민주당 지도부는 각성하거라. 갑자기 다수당이 되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 전부 소명된 것처럼 어물쩍 넘어간다고 판단은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우리 일제 피해 당사자들은 70평생을 국가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온 소유된 역사의 뒤안길에서 6개월 전 비뚤어진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는 충정으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위 2+2+α 법안을 마련했는데 피해 당사자도 아닌 윤미향이 네가 뭔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지랄 발광을 해 이 법안을 무산시켰느냐.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 문희상 법안이 통과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되면은 너 밥벌이가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할머니들에게도 일본에서 들어온 1억을 받지 말라고 종용하는 맥락과 상통하는 거로 너는 피해 당사자도 아닌 생날강도 같은 생각으로 오직 반정부, 반미, 반일이라는 생양아치 근성으로 30년간 순수 무지한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양심을 훔쳐먹은 파렴치한이로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정신 차려라. 이따위 회견 같지 않은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덮으려는 치졸한 미봉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지어다. 국민 70% 이상이 윤미향을 저주하는 오늘날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없이 무조건 일관되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라는 것을 어떻게 소명됐다고 주접을 떠느냐. 우리 일제 피해자 가족
유권자,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해서 전국의 200여 명의 유권자들은 2년 후에 대권 선거에서 민주당을 보이콧할 것을 확실히 하는 바이다.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한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제는 잊었느냐? 예찬을 비롯한 민주당 열사들이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느냐? 윤미향의 치부 과정에서 철저한 반미주자가 딸내미를 4년 연장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도 생활비가 최고로 비싼 시카고와 LA에서 최소한의 1년 유학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자기 남편의 간첩 사건의 보상금으로 2억 몇천만 원 되는 걸로 제태했다고 하는데 1억씩만 따져도 4억이 넘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대체했다고 그러고 또 지 말로 이 자리에서 1,500만 원의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불어나고 전부 현찰로 사가지고 지금 몇 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딸 유학비 자기 집 몇 년 동안 현찰로 산 거 이 돈의 자금 절차가 어디서 나왔냐? 이건 또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은 거 이런 것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일제 우리 피해자들을 볼모로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는 정의연대, 정대협, 광주 나눔매접, 일제 피해자 재단, 일제 피해자 역사관, 일제 피해자 지원단, 민족문제연구소, 동북아재단, 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광주 시민연대 등 정부 지원금 수십억과 일반 국민의 성금으로 단체 대표들과 해당 근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걸핏하면 수시로 일본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껏 아무런 문제도 풀지 못하고 일제 피해자 당사자는 아무런 혜택 없이 일자 전리로 운영되고 있으니 이 사기꾼 집단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일제 피해 우리 당사자들은 피맺힌 절기로 외쳐본다. 이번 기회에 이들 사기꾼 집단을 철저히 파헤쳐서 의법 처단해야 한다고 우리 피해 당사자들은 사법부 당국에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이상 일제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 김봉식, 김희용, 김인성, 김종대, 김재근, 신윤선, 이주성 이 단체장들이 협의하에 이것도 만들었고 이걸 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장한테 하는 거고 다음은 사법부 대검찰청에 고하는 성명서를 김인성 회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주성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일제피해자 보상연합회 회장 김인성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의혹투성이인 윤미향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윤석열 검찰은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아온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불은 10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생명과 피땀의 보상금이었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와대 앞에서 80고령의 피해자 2세들이 2018년 4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100회가 넘는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의장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윤미향이 이사장인 정대협이 주축이 되어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친일 문희상법 집어치워라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안 상정
국회의원들 얼굴 사진 위에 친일 문희상법 역사의 구정물이다라고 하면서 구정물을 얼굴에 퍼붓는 퍼포먼스로 한많은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미향이 문희상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둘째, 꽃다운 어린 처녀들의 청춘을 앗아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30년간 앵벌이로 모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거의 쓰지 않았고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도 27억이나 된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회계상 오류인가? 그 외에도 수많은 합리적 의혹으로 치부하고 금배지를 단 윤미향은 국민 70%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다. 이러한 의혹들을 윤석열 검찰은 윤미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2019년 11월 21일 윤미향, 한경희, 이나영, 이상희, 김창록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찾아가 문희상 법안에 대하여 이 법 만들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여 법안 통과를 방해한 자들이다. 특히 윤미향을 비롯한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들은 김복동 할머니 묘소 참배는 가면서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무시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중심에 윤미향이 있는데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끔찍하다. 윤미향을 국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끝으로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일협정으로 당시 우리들 선친의 생명과 피의 대가를 3억 불이나 받아온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반일 감정을 앞세운 쓰레기 같은 윤미향,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 썩은 학자, 변호사 등이 문희상 법안을 반대하여 무산되었고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들의 치부와 명예의 대상물로 살아온 뼈아픈 피해 국민들이다. 따라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는 22일이 한일협정 55년이 되도록 89령의 피해자들이 선친의 한을 풀지 못해 피멍이 들도록 한 맺힌 유족들이다. 정부는 윤미향, 정대협 같은 쓰레기 시민단체들을 해산시키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문희상법을 재발의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우리들 선친의 생명과 피땀의 돈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4일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구하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가대사로 담당하신 중에 코로나 전국을 돌파하고 G7 대회에 합류하게 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일제 피해자들은 더 높은 대한민국의 이상에 가슴이 뛰고 숨이 벅찹니다. 해과건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 피해자 지원법을 마련하여 다소 풀리는 듯 하였으나 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오리무중으로 해방이 지난 75년이 흐른 지금도 일제 피해자들 문제가 안개 속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일제 피해자들의 법을 만들려고 2+2 알파 A라는 법안을 국회에 채택하였는데
피해자 당사자도 아닌 악질 길거리 운동권 단체들과 악질 변호사들, 극렬 반대자들이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법을 통탄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문희상 법안이 반대로 집단의 선봉장의 악질 운동권 출신인 윤미향이 이에 동조하는 변호사 집단과 민변들이 끼어 있었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공포하는 바입니다. 이들 집단 무리들은 피해자 당사자들이 아니며 일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네들의 철통, 밥통이 없어지고 그 행위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혈안이 되어 길거리에서 무조건 반대 운동을 하였으며 맹백백백하게 드러났음이 국민들 앞에 인지되었습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피 맺히고 한 맺힌 절규에 보듯이 우리 일제 피해자들은 정말로 지금도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벌써 나이가 70, 80 고령으로 접어들어 세상을 하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을 불모로 국가 지원금과 모금 행위를 하여 호의호식하며 배불리 먹은 이 사기꾼들은 일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철저하게 이들을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전국 일제 피해자 단체자 협의회 일동 이사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3부 수반들에게 우리가 성명서를 지금 낭독하고 이거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기자분들 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의심나고 또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또 우리가 또 여러 기자분들이 여러 번 지금 어저께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특별한 것도 색출됐나 그런 이야기거리가 없나 하고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건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 밝히니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편은 일본 가서 북한 자금 받은 완전히 간첩이에요. 완전히 간첩입니다. 이 윤미향이도 똑같은 사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데리고 안성 나눔 쉼터에서 탈북자들한테 김일성 장군 노래 부르면서 북한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우리도 모르는 걸 여러 기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많이 찾아낸 사건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에서 많이 바뀔 거고 우리는 오직 윤미향 사태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일제 피해 당사자도 아닌 것이 왜 우리 일제 피해자 법을 반대하고 지까지 것이 뭐냐고. 돈 처먹었으면 됐지. 그러고요 윤미향이는 정대협의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유족들하고 고 신미자 할머니하고 김순덕 할머니하고 원고가 돼서 일본에 가서 고등법원 재판소까지 우리가 판결을 재판을 한 일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했습니다. 유족들이 일제 피해자 유족들이 했어요. 윤미향이는 그때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정대협 할머니들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니까 김복동 할머니하고 이용수 할머니 앞세우니까 돈이 막 들어오거든. 이 여자가 그래서 위안부 저기로 바뀐 거예요. 김복동 할머니하고 이용수 할머니 둘 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얼마나 걷어 처먹었습니까? 40억 원 돈을 먹었는데 거기에요 여러분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수요 집회 이제 요즘은 이제 없어졌는데 지난달까지 가보면 어린 학생들이 거기다 천막치고 소녀상 지키고 24시간 있어요. 그 중고 학생들이 매년 매달 만 원씩 윤미향한테 회비냈어요. 후원금을. 그 돈은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그것도 수십억입니다. 몇 년 동안 어린 학생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충정으로 그 후원금을 낸 거예요.
이 여자는 이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 일제 피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알으시고 진짜 괴롭습니다. 우리 나도 80살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려고 안 해요. 아까 우리 저 김인성 회장이 얘기하다시피 일본에서 우리 유족들 주라고 3억 불을 65년도에 주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다 써버렸어, 저 혼자. 그때 우리가 박정희한테 항의도 못했어요. 돈 달라고 막 잡아다가 지하실에서 막 코수염 뽑고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그때 그랬어요. 자기가 창피한지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 되면은 다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 65년도 3억 불 받아와가지고 새마을운동에 쓰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5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000달러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뭡니까? 32,000달러예요. 어저께 방송에 나갔어요. 국민소득이 GNP가 32,000달러예요. 이런 놈의 세상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 운동권 것들, 민변 변호사 개새끼들, 아무 당사자도 아닌데 그것들이고 우리 걸 반대해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 법안이 무산됐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전에 고별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문희상법 그게 알파 그게 안 됐냐? 그러니까 길거리 운동권 출신과 민변 놈들 때문에 안 됐다고 정확하게 거기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서없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우리 저 23만여 명의 일제 피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여러분들이 소상히 아시고 그리고 여러 기자분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때 다 고생했어요.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고 윤미향이 이 여자의 비리를 좀 여러분들이 낱낱이 좀 들춰내서 아주 이거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모도 얼굴도 버리고요. 유품도 없지요.